보기 드문 현상이란 어떤 걸까요? 확률이 100만 분의 1인 사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 아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한두 번 발생한 일은 어떨까요? 진정한 경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위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 목록을 확인하세요. 1. 거꾸로 흐르는 미시시피강. 생각만큼 드물지 않은 현상부터 시작해봅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 중 하나를 살펴볼게요. 이 강의 명성은 위대한 미시시피 강의 엄청난 크기와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강은 10개의 주를 통과하고 매초 340만 리터 이상의 물이 이 강을 따라 흐릅니다. 강은 원래 거꾸로 흐를 수 없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네요. 미시시피 강조차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거꾸로 흐르는 것이 목격되었거든요. 1812년에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강은 정지했다가 역류했습니다. 소위 조수해일 때문인데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머지 2차례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는데 2005년과 2012년에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때문에 미시시피 강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작에 의한 2번째의 경우 강물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24시간 동안 역류했습니다. 2. 진짜 크라켄 잡기. 한때 고대 신화와 전설에 등장한 공포의 대상인 이 거대한 생물은 더 이상 꿈의 세계의 일부가 아닌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왕 오징어는 뱃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징어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이 거대한 오징어의 엄청나게 큰 부리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거대한 대왕 오징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까지는 부리를 제외하고는 대왕 오징어의 존재에 대한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7년 2월 22일 샌 아스파이어링 호에 타고 있던 어부들은 처음으로 495kg짜리 오징어를 생포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해서 이 바다 괴물을 잡았고 추가 연구를 위해 오징어를 냉동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4.5m에 달하는 이 오징어가 대왕 오징어로서는 작은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발견된 부리는 잡힌 오징어의 부리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신화 속의 크라켄이 저 바닷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바다로 나가실래요? 3. 태양계의 경계 넘어서기.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지구상에서 행해진 모든 우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우주선 모두 가능한 한 우리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탐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용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보이저 1호는 우리 태양의 자기장과 중력의 경계 너머까지 항해한 최초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그 다음 보이저 2호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들인 얼음거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처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보이저 2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천왕성 주변에서 11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천왕성의 고리와 대기의 높은 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년 후인 1989년 보이저 2호는 해왕성 주변에서 고리와 6개의 새로운 달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탐사선은 성간 우주에 있으며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보이저 2호로부터의 약한 신호는 2020년에 끊기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별들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4. 강물 도둑. 무엇을 훔치든 도둑질은 나쁘지만 주변 환경의 중요한 수자원인 강 전체를 훔치는 것은 최고의 악당이 저지를 만한 범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딱 한 번 발생했는데 사실은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카스카울시 빙하가 녹은 결과로서 슬림스강에서 알색강에 흐르는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6년 불과 사흘 만에 슬림스강이 거의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었는데 실로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문 일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5. 와우 신호.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싶어하는 독특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진짜 외계인을 만나는 걸 거예요. 불행히도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역사상 단 한 번만 제외하고요.
1977년 8월 15일 천문학자 제리 이만은 여느 때처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선 소음 속에서 이상한 전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는 72초 동안 지속됐고 강력했습니다. 신호는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해독할 수 없었고 그 신호의 근원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설명할 방도가 없고 인간의 상호작용의 일부이거나 전파망원경의 오작동으로 설명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외계 문명의 존재를 표시하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단서입니다. 6. 퉁구스카 운석 폭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모두들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특별한데 그다지 오래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08년 6월 30일 러시아의 중앙 시베리아에서 어떤 물체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던 중에 숲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음은 80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는데 폭발로 인해 21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운석이 떨어져 생긴 분화구나 다른 큰 파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운석의 실체에 대한 의문으로 고심하게 만들었죠. 7. 말라버린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최고의 폭포인 나이아가라는 신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폭포들은 얼거나 정기적으로 말라버리곤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자체가 사라진 날을 맞게 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무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곧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많은 미신과 예언을 생겨나게 한 것도 당연합니다. 사건은 1848년 유난히 차가운 바람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강 위로 눈과 얼음이 쌓이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대한 얼음댐이 형성되어 하루 동안 물을 완전히 막고 강바닥을 드러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1964년 1리호에 얼음 차단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다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말라버리는 일을 목격할 수는 없을 거예요. 8. 캐링턴 사건. 북극광이라고도 불리는 오로라는 오직 북방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1859년 9월 1일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날 온갖 모양, 크기, 색깔의 오로라가 세계의 절반을 가득 채웠는데 자메이카, 하와이, 쿠바에서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론화한 사람은 천문학자 리차드 캐링턴입니다. 그는 태양 표면에 있는 흑점을 조사하다가 두 개의 큰 점이 엄청난 빛을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점 때문에 오로라가 그렇게 강렬했던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옳았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태양 플레어였는데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 가장 드물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문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19세기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의 비슷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전자장비에 피해를 줄 겁니다. 다음번을 철저히 대비해서 그 광경을 그냥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가장 희귀한 것 관찰하기. 우주에서 이보다 더 희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의 방사능 붕괴 과정을 관측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논 124는 현실의 구조에서 가장 튼튼한 원소입니다. 제논 124 원자가 떨어져 나가려면 빅뱅 이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조 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논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다른 어떤 원소와도 반응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방사선에도 끄떡없습니다. 전혀 다른 현실의 미스테리인 이해하기 어려운 암흑물질 탐지기에 사용될 수 있는 완벽한 후보입니다. 어떤 것과도 반응하지 않는 형태의 물질을 찾으려면 세상에서 가장 비활성적이고 안정적인 요소 말고 뭘 사용하겠어요. 하지만 암흑물질 대신 제논 124의 붕괴 과정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찾고 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센서가 다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천히 붕괴되기를 더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